브라질과의 친선전 0대5 대패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쌓여온 한국 축구의 구조적 병폐,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었는데요. 축구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대표팀인가라는 말이 커뮤니티마다 넘쳐났습니다. 파라과이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경기조차 상대가 너무 부진해 승리를 당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이 브라질을 상대로 3대2 역전승을 만들어낸 모습은 더욱 참담한 대비를 이루었는데요. 브라질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고 파라과이는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대었으며 일본은 우리가 잃어버린 방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 있습니다. 홍명보는 한국 축구의 상징적 인물인데요.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 카리스마 리더, 늘 묵묵히 팀을 위해 헌신했던 수비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감독 홍명보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참사 이후의 이미지 붕괴,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을 맡게 된 이번 부임은 기대보다 불안이 앞섰는데요. 감독 선임 과정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밀실 인사 의혹,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 결정, 전력강화위원회의 무력화가 밝혀지면서 이미 결정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시절의 경질 위약금 100억 원 파문 이후 협회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안정적 선택을 택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안정은 결국 발전의 정지를 의미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체제의 리더십 논란은 선수단 신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 교체 가능성 언급은 팬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는데요. 월드컵을 위해 토트넘 생활을 끝내고 미국으로 이적한 손흥민에게 생각해 볼 사안이라는 식의 답변을 한 것은 단순한 전술적 가정이 아니라 신뢰의 흔들림을 상징했습니다. 2012 런던 올림픽 차출 배제에서 시작된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팬들은 홍명보가 손흥민을 싫어하는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홍명보와 손흥민의 관계는 한국 축구의 복잡한 단면을 비추고 있는데요. 2013년 대표팀에서 첫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으며 승리를 이끌었지만 홍명보 감독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대표팀은 손흥민을 위한 팀이 아니다라는 이 발언은 공정 경쟁이라는 의미였을지 모르지만 이후 여론은 감독이 슈퍼스타를 통제하려 한다는 부정적 시선으로 번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한 불신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브라질전 참패는 그 불신이 전술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멕시코전에서 사용했던 백스리 전술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강한 압박과 빠른 윙플레이 앞에서 수비 라인은 금세 붕괴되었고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는데요. 전술의 실패보다 더 큰 문제는 감독의 태도였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비를 맞으며 투지를 불태우던 순간 홍명보 감독은 벤치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팬들의 신뢰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브라질전 이후 지휘자의 부재라는 단어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요. 이 경기를 계기로 홍명보는 단순히 전술 실패가 아닌 리더십 상실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을 향한 도전의 중심이어야 할 감독이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된 것, 그것이 팬들의 절망이었습니다. 파라과이전은 표면상으로는 승리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상대 감독 구스타보 알파로는 경기를 마치고 정보전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칭송하면서도 동시에 홍명보의 전술적 한계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알파로의 발언은 세계 축구계에서 크게 회자되었고 한국 언론도 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파로는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고립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능을 스스로 가둔 팀이라 표현했는데요. 그 한 문장이 한국 축구의 본질적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의 번뜩임에 의존하는 전술, 조직적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지도자의 판단력 부족. 더 잔인한 사실은 그게 해외 전문가의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판은 개인의 역량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일인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오랜 기간 인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재정 절차적 부담 때문에 경질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협회는 여전히 정몽규 회장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조차 홍명보에게 미안하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구조는 감독 보호에 맞춰져 있는데요. 이런 구조적 보호막은 팬들에게 무책임의 상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계약은 2027 아시안컵까지 보장되어 있고 위약금 지급 부담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결과 협회는 성적 부진에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브라질전의 무력함, 파라과이전에서 드러난 전술 부재, 선수단 내부 의사소통 문제들은 모두 감독의 책임이었습니다. 팬들은 기회가 아니라 기준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홍명보 감독의 지도 스타일은 현대 축구의 방향과 어긋나 있는데요. 개인의 희생을 중시하고 선수를 통제하려는 방식은 이미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같은 창의적 공격수들은 홍명보 체제에서 자유가 억제되고 팀은 선수의 재능에 기대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흥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팀이 되어버렸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홍명보 감독은 레전드로서 존경받을 대상이지만 감독으로서는 평가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브라질전의 대참패와 파라과이전의 무기력한 경기력, 그리고 손흥민 논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지금 방향을 잃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실수한 경기 하나가 아니라 그 실수를 반복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파라과이 감독 알파로는 패배 속에서 교훈을 얻었고 우리는 승리 속에서 문제를 숨겼습니다. 그 차이가 미래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지금 한국이 필요한 것은 과거의 신화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입니다. 홍명보가 더 이상 그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국 축구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직시하는 일인데요. 홍명보 감독 논란은 축구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축구 철학과 국가 스포츠 시스템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그 거울 앞에서 다시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지금 모든 팬들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